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채널 이름을 닉스TV에서 닉스 엔지니어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거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분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도저히 저도 이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너무 좀 창피한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 제 영상이 본의 아니게 있던 공공장소라든지, 공공장소라고 하면 이제 회사겠죠. 회사 같은 데서나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개인적인 것들은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그냥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고, 또 저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영어로 올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이 해외 EPC에서도 이게 틀어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보고 이래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만들던 당시에는 그냥 시간 쪼개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는 누가 많이 볼 줄을 생각을 못하고 너무 많은 걸 풀어내가지고 혹시나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은 좀 멤버십으로 바꿔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리라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저도 정말 스폰지 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내 EPC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 주세요. 뭐 EPC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뭐고, 어떤 스킬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적성은 무엇이 맞고 이런 거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영상 올렸는데 그런 건 이제 본인이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질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말해봤자 이거 본인이 선택하셔야 된다. 내가 본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본인에 맞게 해주겠냐. 그리고 그 많은 경험들 중에 내가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닉의 경험은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다. 이게 노멀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질문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이제 구독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고 또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질문했던 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영상으로 좀 대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내가 만약 EPC 엔지니어링사의 실무 면접관이라면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거를 상담해 주는 것보다, 어쨌든 그분들의 목적은 엔지니어링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 이거보다 그 회사에서 진짜 실무진들은 어떤 사람이 고용이 됐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말하는 게 더 실용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뭐 실무 면접관이라면 해서 대답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GS 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한국 EPC에 경력적으로 지원을 해서도 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주시고, 또 저는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EPC 한국에서만 10년 20년 경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자기가 필터링 했으면 좋겠어요. 닉의 경험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필터링을 하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여러 의견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를 듣고 아, 너 틀렸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러한 네게 의견이 있구나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저런 말 하면 아, 이런 분의 의견이 있구나. 그 중에서 자기가 나한테 맞는 어떤 조언은 이게 좀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저한테 만약에 한국에 가서 한국 EPC에서 경력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한번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제가 쭉 한국 EPC 어느 한 EPC에서만 쭉 뭐 10년 20년 일을 했었다면은 다른 EPC 있잖아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대우 건설, 대림, 뭐 해양 플랜트 쪽은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 이런 EPC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그들의 내부 문화는 어떤지를 피부로 느낄 일이 거의 많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그 패키지 업체로 하청업체죠. EPC 하청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뭐 행운인지 불행인지 한국의 여러 EPC들과 많이는 아니지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100%는 아니지만 이 EPC의 사내 분위기는 이렇고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만약 경력직으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다른 EPC보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어디 EPC를 비할 생각도 없고 뭐 그런데 그나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젠틀했어요. 굉장히 젠틀했다. 왜냐면 다른 EPC 같은 경우에는 딱 뭔가 계약을 하자마자 너는 패키지, 너는 하청업체, 너는 을이고 나는 갑이야. 이거를 뭔가 세팅을 하고 뭔가 들어가요. 뭔가 그게 깔려 있어. 세팅이 딱 돼. 물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EPC에 비해서 좀 젠틀하고 파트너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패키지가 해외 패키지고 기술력 있는 패키지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EPC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던 말이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떤 그것들이 해외 벤더들은 이것들은 지네가 갑이야. 지네 멋대로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 EPC가 한국 그 하청업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다루기가 쉽거든. 이 다루기가 쉽고 협박하고 뭐 겁박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 다음 프로젝트 먹잇감을 해가지고 다음에 일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른 EPC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 직급이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문화로 하겠다는 어떤 삼성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의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다른 EPC는 뭐 과장, 차장, 대리 뭐 이런 게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피곤합니다. 대리랑 과장이랑 악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원인도 모르고 그냥 딱 보기에는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직급 낮은 사람은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냥 악유하는 것만으로도. 뭐 저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깊숙이 거기서 일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회사에서 직급 자체를 딱 똑같이 만든 것 자체가 다른 EPC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저한테는 맞을 것 같다. 그냥 그거만 봤을 때는 뭐 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 뭐 프로 뭐 무슨 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문화는 남아 있겠죠. 나이 어떤 이런 거라든지 윗사람 이거에 대한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그나마 노력은 하잖아요. 다른 데는 안 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그나마 좀 저랑 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문화가 맞을 것 같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설이 길었는데 이게 만약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염 길러도 되나요? 길러도 되겠죠? 만약에 직급 차이가 있어.
근데 부장님은 면도 싹 해가지고 굉장히 젊어. 근데 이 대리란 놈이 막 흰 수염 막 이렇게 입고 야, 닉 대리 불렀는데 막 흰 수염 있어가지고,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닉 프로, 프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수염이 있건 뭐하건, 괜찮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염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 길르게 해주나요? 댓글로, 수염 있으신 분 있으면은 회사에 대리가 아니겠구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팀이 프로젝트를 땄어. 예? 삼성 엔지니어링에 프로젝트가 이제 막 땄는데 사람이 엄청 필요해가지고 닉한테 이제 실무진한테 야, 너네 몇 명 필요해가지고 내가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네가 실무 면접 때 직접 와가지고 너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봐라고 했을 때 내가 실무 면접관으로 가서 정말 나랑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취업 시장이 좋은가요? 좋아요? 취업하기 그렇게 쉬워요? 특히 대기업 취업하기 많이 쉬운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정말 엔지니어링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패키지 기술도 있고 하는데도 지금 만약에 한국 가가지고 EPC에서 경력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워낙에 뽑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스펙이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야,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직도 그 말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판단 미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뽑지를 않는데 첫 직장을 무조건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좀 그런 말이 통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그 사이즈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막 지원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첫 직장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그 큰 기업들도 뽑지를 않고 근데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고 하는데 야, 첫 직장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첫 직장 좋은 데로 가. 이 말이 제대로 이 취업 시장을 알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제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요. 특히나 이 엔지니어링은 수주 산업은 이 그 회사가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면 나를 잘릴지 아니면 어디로 전출 보낼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믿습니까? 이 회사가 나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여기다가 목숨 걸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나도 칼 갈고 닦은 다음에 여차해서 프로젝트 수주가 없어. 이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더 좋은 능력 있는 회사로 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취업 시장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공식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 간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떨어진 사람, 그 얘기는 즉 좀 실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그 등식이 예전에는 성립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 있다라고 해도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벌은 괜찮은데 왜 전 회사가 중소기업이지? 이래가지고 이거 좀 약간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면접관이. 근데 저는 그런 면접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인사과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지금 본인 대기업은 지금 몇 명 뽑아요? 1년에 뭐 200명, 300명 뽑아요? 예전처럼? 아닐걸요? 몇 명 뽑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중소기업에 간 사람은 아무리 대학이 좋다라고 해도 얘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 인사팀에서는 그 사람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대학교야, 스펙도 비슷비슷해.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1년을 일을 해.
그러면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일한 사람을 신입으로 더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지금 당장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타이르고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가 퍼포먼스 못 내면 이 삼성 엔지니어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일해서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을 생초보, 그냥 대학교 4학년 졸업한 그냥 토익만 만점인 사람을 뽑아요? 아니에요. 나 이 사람 가르칠 시간 없어요. 응? 왜 이 사람 가르치다가 나 고가 뭐 마이너스 먹고 내가 할 일 못 해가지고 야근하게요? No way. 중소 어느 정도 일한 사람을 해가지고 내 매너가 얼마나 아까운 매너입니까? P&ID 이미 다 알고 있어. 심벌 안 알려줘도 돼. 당연히 이 사람을 선호하죠. 이미 하이드롤릭 하고 있어? 오케이죠. 나 그 생초보 가르칠 그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같은 학교라면은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고 신입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이 제 말을 듣고 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신입사원 뭐 생초보 말고 다 경력 있고 좀 공부하고 이런 사람 뽑을 거면은 우리는 그럼 어디 가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가 뭡니까? 같은 어떤 재화, 돈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원가를 낮춰야지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다들 경력직을 선호하고 다들 좀 뭔가 아는 사람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 그 대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냐?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그 대학생들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예? 그 대학생들도 지금 어렵죠. 취업하기 어렵죠. 회사는 좋을 것 같아요. 회사도 어려워요. 회사도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같은 재화, 같은 돈으로 퍼포먼스를 내야 돼요. 예? 그 싸움이에요. 그냥 징징댄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예? 되게 이피션트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하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비판만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제주의 그 사회에서 그걸 비판하면 공산주의죠. 야, 너 다 초보로 뽑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인데 어떻게? 그런 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니야. 신입사원 뽑을 때 생차 초보만 뽑아라. 이러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같은 학교야. 같은 같은 학교고, 같은 비슷한 학점이야. 그리고 기사도 뭐 비슷한데, 기사는 이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사람은 기사가 없는 대신에, 중소기업에서 1년을 일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죠. 왜?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실무에 대해서 일 안 했어도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그 질문하면 금방 뽀록이 나요. 이거는 실무를 경험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특히나 엔지니어 업계에서는 인터넷에 정보가 그렇게 확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해보면은, 제가 질문 툭툭 던져보잖아요. P&ID 뭐 설명 한번 해보세요. P&ID랑 PFD 큰 차이점이 뭐예요? 몇 개 툭툭 던져잖아. 그러면 금방 뽀록이 나요. 그냥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실무 면접관으로서 실무 어떤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툭툭툭 던지면은 툭툭툭 그냥 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사과면은 중고 신입을 뽑는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실전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거예요. 왜? 지금 그 이 신입사원 바로 뽑으면은 뭐 교육 어느 정도 하다가 바로 투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미팅에 들어가고 해외 밴드랑 같이 데리고 미팅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해를 못한다? 듣지를 못하고 스피킹을 못한다? 그 사람이랑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더 이상 토익 스피킹 점수 저는 안 믿을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시켜볼 거예요. 시키는 것도 뭐 토익 스피킹에서 뭐 바이어가 왔는데 바이어가 스케줄이 어땠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바로 그 실전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Please explain P&ID and PFD. 이렇게 그냥 바로 물어볼 거예요. 왜?
이 업계에 지원을 하는데 P&Id랑 PFD를 모른다? 이거는 뭐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점수를 따는 거죠. 그 암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 엔지니어링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시키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Please explain about NPSH. 그 영어로 이러한 엔지니어링 용어에서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토익 스피킹 만점이라고 해도 이런 엔지니어링 용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바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더 잘하겠죠. 네? 이미 그 엔지니어링 용어 있잖아. P&ID, PFD, Friction Loss, Pressure Drop, Control Valve, Block Valve, Isolation Valve, 예? MOV, 뭐 Instrumentation Level Gauge, 이런 레벨 게이지, 뭐 타입도 이런 걸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실전 영어 스킬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쉬워요. 그냥 툭 던지면 돼요. Please explain about the level gauge type. What kind of level gauge type do you know? What about the transmitter as well?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뽀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사람을 어떤 벤더와 간단한 미팅을 잡겠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MON 같은 걸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취업할 때 묻지마 그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자본주의잖아요. 내가 지금 내 그 상황을 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야. 나는 정말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러려면 이 지원자가 엔지니어링 업계에 정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체크할 것 같아요. 뭐 서울대 할아버지를 뭐 졸업했어도 만약에 P&Id를 물었고 PFT를 물었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뭐 못 뽑는 거죠. 네? 아니 그 직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이 그 되게 좋은 시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패기와 열정만 보고 뽑을 수도 있겠어. 근데 이렇게 취업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자기가 가질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그거는 좀 애티튜드가 안 돼 있는 거죠.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 세대는 그 정말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정말 관심 있으면은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좀만 찾아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노력을 한다면 이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고 이거를 보시는 분도 만약에 제 그 채널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점수를 더 많이 따겠죠. 만약에 저 같은 실무 면접관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생차 초본자랐는데 뭐 인턴 경험도 없고 중고심도 아닌데 P&Id에 대해서 알고 하이드롤릭 그 캐큘레이션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PFD에 대해서 알고 그런다? 그러면 더 관심이 가죠. 그리고 궁금해지죠. 얘 뭔데 이렇게 많이 알지? 그래서 이제 실무 면접관을 가면 제안은 학벌만 믿고 멍청하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통했을지 몰라. 예전에는 어떤 내가 했듯이 열정과 패기가 통했을지 모르는데 왜 예전에는 그 신입사원들 100명, 200명씩 뽑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째로 그 교육 그거를 다 잘 시키고 그리고 각 부서에 실무에 배치를 하면은 또 실무에서 멘토 멘티 같은 사람들이 다 있고 이제 잘 해줬는데 이제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가 수주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는 써야 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아르켜가지고 지금 당장 이 프로젝트에 쓰고 싶은데 내가 아르켜가지고 다음 프로젝트에다가 보낸다? 그러면은 글쎄요. 근데 대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외국계 기업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내가 실무관이고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을 뽑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학벌만 믿고 나 기사 이런 기사 있고 이런 기사 있고 근데 실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사를 해서도 되게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공부를 안 해. 되게 수동적이야. 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교육대 이거 이런 교육 못 받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더 할 거예요. 그 교육기간을 더 단축시켰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돈 이렇게 주면서 교육할 이런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뭐 있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많이 안 뽑겠죠. 예? 그런 여력이 있으면 많이 뽑고 막 투자를 하겠죠.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뽑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관심 없는 상태에서 뭐 학벌이 서울대야, 연세대야 이런 사람을 뽑았다? 그 명심해야 될 것은 회사는 학원이나 학교가 아니에요. 예?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진급 누락이고 명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공부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윗사수한테 배우면 된다고요? 윗사수는 단지 이 회사를 본인보다 먼저 들어왔을 뿐이지 본인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사수도 나를 가르치는 어떤 이런 돈이 그 사람의 월급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맨아워에 나 같은 신입을 가르치는 그 맨아워는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맨아워 할당할 때. 맨아워 할당할 때 신입사원 뭐 8시간 중에 2시간은 신입사원 가르쳐야 돼. 이런 맨아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눈치껏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관심 없고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입사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새처럼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 먹이 줄 때까지.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인데 멍청하게 그냥 스크린만 보고 있다? 졸고 있다?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처음에 이제 교육 끝나고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킬 일이 없다고요. 그럼 시킬 일이 없으면은 가만히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조는 거야. 조는 사람도 있어. 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 빨개가지고 막 뭐든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졸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내 거가 석자예요. 그럼 누굴 뽑겠냐 이거죠. 나도 예전에 그랬지만 나 같은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다. 그리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 사람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짜 아는가, 엔지니어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아는가에 대해서 살필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엔지니어가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엔지니어는 사무실 에어컨 밑에서 있을 때보다 현장에 가서 땀 흘리고 뭔가 실제적으로 도면과 실제 파이핑, 밸브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프레셔를 직접 계산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게 엔지니어지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만 보고 하는 것은 학생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엔지니어로서 어떤 마인드가 해외에 가서, 해외가 아니라 현장이라고 하면은 해외가 됐던 울산이 됐던 여수가 됐던 그런 데 가서 진짜 열심히 할 그 마인드가 있는가, 그리고 엔지니어란 직업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볼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돈 많이 주니까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 좀 뽑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엔지니어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일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요. 능동적으로 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와, 이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 있잖아요. 그냥 그 자부심이 내가 어떤 계산하고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어떤 그 경험 있잖아요. 어떤 현장 경험에서 온 그런 자부심이 있는 엔지니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신입사원 때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말 그 똑바로 된 신입사원을 뽑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 이런 말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왜? 나 자체도 내가 10년 전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변했다. 예? 세상은 변했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대기업들이 공채를 없애려고 하고 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경력이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려고 하고 아니면 더 실전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이치예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 시간도 돈, 회사에서는 매너도 굉장히 큰 팩터예요. 매너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다 지금 6시 되면 다 컴퓨터 끄죠.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내가 일을 다 끝내야 돼. 일을 다 못 끝낸다?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나 맨아워 2시간 주세요 해야 돼. 왜? 이 사람 월급 줘야 되거든. 2시간만큼 3시간 야근한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가르치다가 자기를 못했다라는 핑계를 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만큼 이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투자하는 게 돈도 있지만 시간도예요. 신입사원이 그러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신입사원은 그냥 바보처럼 책상에 앉아 있는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신입사원, 아마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신입사원 때 내가 미팅을 주최하게 한다고? 나 해본 적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나보고 이거를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한다고? 와, 미치겠네. 지금은 이제 그냥 바로바로 시킬 거예요. 바로바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시킬 거고요. 바로바로 클라이언트랑 만나서 이거 해결하라고 시킬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추세일 거야 아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신입사원 100명, 200명 뽑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